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돈줄을 조여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가라고 하는 거는 떨어져도 걱정이, 올라가도 걱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가격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고 우리 월급도 올라가고 적당히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관장하는 중앙은행, 한국은행, 연방준비제도 이런 중앙은행에서 매년 한 2%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2%의 적당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이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뭘 계획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정된 가격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하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런 어떤 룰을 깨는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쓰게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인플레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올라가는 건데,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산비가 높아진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마진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나쁜 인플레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지도 않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후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 시기들의 뚜렷한 공통점은 공급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모든 물자 생산이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생필품으로 경제적 자원 배분이 안 되니까 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비교적 괜찮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고 작년과 올해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든가 이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물건 공급이 안 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라든가 공급 측면의 인플레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화의 후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겁니다. 투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경제적 논리가 혹은 시장 논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시기였어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공장을 짓고. 근데 지금은 그동안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국가들이 비싸졌어요. 중국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중국의 공장 가졌던 분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인건비가 싼 쪽으로 옮겨가는 건데, 최근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논리.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안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미국에도 지어라 뭐 이런 압박들을 받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 경제적 귀결은 뭔가 비싸지는 겁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인플레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7,000원 주고 먹다가 8,000원이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고 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 좀 힘들고요. 지금 돈을 빌린 분들이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24살 문효민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취업인데요. 요즘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이라는 뉴스가 자주 보이는데, 그 영향으로 기업들이 좀 위축이 돼서 고용이 축소되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차를 두고 고용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징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꼭 써야 될 필수재들의 경우에는 가격 정가가 이제 용이합니다. 최근에 식용유 가격 같은 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공산품의 경우는 원가가 높아졌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가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수요를 덜 하게 됩니다.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죠. 비용 합리화를 고민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볼 여지가 있고, 자동화라든가 인간의 노동을 줄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가 불안이 시작이 된 게 작년도 2분기부터이니까 2, 3년은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한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물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달러는 높아지게 되는데 그럼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1달러 주고 기름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2년 전에는 1,100원만 줘도 됐는데 지금은 1,270원을 줘야 기름을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이 된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라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처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높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올립니다.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축은 경제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쓸 때, 과잉 수요가 존재할 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덜 쓰겠죠.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은 공급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의 봉쇄 정책을 미국의 금리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올 수 있는데 은행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는 내가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경기가 되게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를 아주 많이 망가뜨려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짧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느 나라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취약한 경제 주체가 파산하고요.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올 가을 넓게 보면 올해까지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금리를 올렸을 때의 부작용도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화 정책의 기조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건 빌려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빌리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이기 때문에 전세가 됐건 자가가 됐건 간에 시드머니 없이 주택을 사기는 매우 힘든 그런 구조가 된 것 같고요. 이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 생각엔 주식을 사건 저축을 하건 기본적으로는 좀 아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인플레이션 환경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 쫓아가긴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보면 4-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금리는 뭐 한 그 정도 가든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은 불을 파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꼭 뭐 주식 투자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고민해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약간은 좀 완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식 투자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소위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구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자기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셀러들이 와서 아마존이 배송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자기들이 재고를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월마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물건 파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물건을 사서 창고에 놔서 파는데요. 물건을 사서 창고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한 달 지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좋았던 물적 기반 없는 빅테크 기업들보다 전통 산업의 종목들이 좋아 보이고 투자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은 당장 뭐 들고 있어야 돼요. 당장 기업의 재고 자산으로 무엇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재고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요. 당장 기업이 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물론 이제 돈의 가치를 파괴하지만 금리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돈이 먼 미래에
미래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을 풍미했던 먼 미래에 대한 성장성으로 무장한 종목들보다는 전통 산업에 속한 회사들 중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츠라든가 매월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각광을 모으는데요. 이건 뭐냐면 먼 미래의 꿈보다 지금 당장 혹은 1, 2년 내에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관심 많은 활동과 29살 김혜민 님이 주셨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ESG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각 나라들의 갈등을 겪으면서 기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탄소 중립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름값이 높아진다 그러면 과거에는 정유회사들이 기름을 많이 캐내면 되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한 글로벌 가이던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 기름값 높다 그래서 원유를 파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유가가 높다 보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셰일 오일에 대한 채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처는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컨센서스를 갖고 동일하게 해야 돼요. 중국의 고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이해관계가 이제 갈려진다 그러면 ESG나 아니면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공조 이런 것들은 세계화의 후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살 직장인 최유진 님이 주셨습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으로 임금을 올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임금이 올라가는 건 물가 상승을 쫓아가면서 내 구매력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물가 올라간다 그래서 임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조직화된 노조의 힘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지금의 노조 조정률이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높아지는 물가를 임금이 쫓아가긴 조금 힘들 것 같고 봉급 생활자들의 생활의 질은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지난 20년이 청년 세대들에게 좋은 세상이었냐 그러면 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잖아요. 결국은 물가보다는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큰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멘탈을 강하게 먹으시고 상처받지 않게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의 사람들과 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연대하며 또 사는 삶도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